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 그녀의 온도, 그녀의 손끝에서 나를 깨웠으니까요. 이야기는 소리 없는 세상에서 시작된다. 정호는 70세로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손끝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은서는 50대 중반으로 청각장애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녀는 수화와 음성을 함께 쓰는 사람이다. 말은 없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엔 온기가 흐르기 시작한다. 일화 손끝에서 시작된 인사. 햇살이 스며든 오후, 공원의 오래된 벤치 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다. 정호다. 그는 나무를 깎고 있다. 조용히, 천천히. 바람결에 실린 나무 조각 냄새와 새소리만이 그의 세상을 채운다. 그의 세계는 조용하다. 그의 일상도, 표정도, 숨결도 마치 시간조차 소리를 내지 않는 듯하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단지 말이 없을 뿐이었다. 저분 오늘도 나오셨네. 그의 앞에 누군가 다가온다. 고운 그림자처럼 망설임을 품은 발걸음으로. 매일 이 시간 같은 자리에 계시네. 은서는 입을 떼기 전 마음부터 준비했다. 말을 건네는 순간 그가 듣지 못한다는 걸 눈치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무를 깎으세요? 정호의 손이 멈춘다. 고개를 천천히 든다. 그의 눈에 비친 건 그녀의 입술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손이다. 날씨가 좋네요. 소화하실 줄 아시는군요. 반가워요. 저는 은서예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은 말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들의 첫 대화는 그렇게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며칠 뒤 공원에서 은서가 먼저 벤치에 앉아 정호를 기다린다. 햇살이 그녀의 손등을 따뜻하게 덮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만드시나요? 새를 깎고 있어요. 날 수는 없지만 자유를 닮은 새죠. 말보다 손이 마음을 더 잘 전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땐 엄마랑 손으로만 대화했거든요. 말은 때로 마음을 가리고 손은 마음을 드러내죠. 정호는 가방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낸다. 정가락에 다듬어진 새였다. 작지만 섬세하고 어딘가 쓸쓸한 눈빛을 가졌다. 당신을 생각하며 만든 새예요. 정말 예뻐요. 마치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스친다. 그녀의 머리칼이 살짝 흔들리고 정호의 손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 위에 내려앉는다. 그 접촉은 불쑥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닿은 울림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 손은 말하고 있었다. 고맙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다. 저도요.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나는 언제 잊었을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공원에서 마주하게 된다. 특별한 약속은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기다림이 그 자리에 있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감정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들은 손끝으로 아주 조용히 서로에게 스미고 있었다. 이화 조각과 입맞춤. 정호의 작업실은 고요하다. 나무 냄새, 톱밥의 잔향, 오래된 조각들이 쉰 숨결처럼 공기 속에 떠 있다. 오늘은 그 공간에 아주 다른 향이 함께 스며든다. 따뜻하고도 달콤한 계피향. 그녀의 향이다. 실례해요. 괜찮으시면 들어가도 될까요? 정호는 문을 열며 미소 짓는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미소는 어서 오세요보다 따뜻하고 반가워요보다 조심스럽다.
은서는 공방 안을 천천히 걷는다. 벽면에 놓인 나무 조각들, 정호의 손이 지나간 시간들이 숨을 쉬고 있다. 이 공간 참 좋아요. 당신의 손이 만든 세상 같아요. 그녀가 한 발짝 다가설 때마다 정호의 손에 밴 묵직한 냄새인 오래된 소나무 향과 그녀의 목덜미에서 흘러나온 부드럽고 단정한 계피향, 허공 속에 두 가지 향이 뒤섞인다. 처음엔 외로움으로 깎았어요. 지금은 기다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가 봐요. 정호는 조각칼을 내려놓고 새로 깎기 시작한 나무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당신을 생각하며 시작한 조각이에요. 미완성이지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조금 만져봐도 될까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그 조각을 쓰다듬는다. 함께 깎아보시겠어요? 정호는 은서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린다. 그들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숨결이 가까워진다. 조각칼을 함께 쥔 채 그들은 한 나무를 함께 깎는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칠 때 나무보다 더 뜨거운 결이 느껴졌다. 공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숨소리조차 서로를 배려하며 억눌렀다. 이건 수화가 아니에요. 제 감정이에요. 그리고 은서는 정호의 손등에 입을 맞춘다. 가볍지만 확실한 감촉. 천천히 다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포개어진 감정. 정호의 눈이 흔들린다. 나무를 깎은 이 손이 누군가의 온기를 이렇게 오랜만에 기억하다니. 그녀는 조용히 물러나고 정호는 그대로 멈춰선다. 그의 시선은 오직 손등에 고정된다. 마치 거기 그녀가 아직 있는 듯이. 그날 밤 정호는 침대에 앉아 손등을 바라본다. 그녀의 향기가, 입술의 온기가 시간 속에서 더 또렷해진다. 그녀는 나를 안아준 게 아니다. 그녀는 내 침묵을, 내 손끝을 알아봐 준 거다. 며칠 뒤 공원에서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걷는다. 바람은 잔잔했고 발걸음은 조용했다. 어깨가 스친다. 아주 작은 접촉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춘다. 말보다 깊은 감정은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어깨를 타고 가슴으로 번지고 있다. 삼화, 소문과 금기. 왜 이 손을 새기고 있을까? 그녀 손등의 온기,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다. 그는 그녀를 매 순간 떠올린다. 이건 제 손인가요? 당신 손 위에 포개진 게 딱 그날 같아서요. 그대 손이 내 손을 기억하게 했어요. 고요를 깨는 문소리. 정호는 고개를 들었다. 이 조각이 끝나면 내 감정도 정리될까? 문을 연 이는 그의 큰딸 세진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냉랭한 얼굴. 그녀의 눈빛은 이미 말을 품고 있었다. 아빠,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각칼을 내려놓는다. 시장 쪽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여자랑 손을 잡고 걷는 아저씨 얘기요. 사람들 다 아빠 얘기라고 하던데. 정호는 아무런 미동도 없다. 그 여자 이혼녀래요. 엄마보다 훨씬 어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원래 저 집은 아버지가 젊은 여자 좋아해서 이혼한 집이었지. 이젠 그 말이 진짜처럼 퍼지고 있어요. 정호는 작게 한숨을 쉬며 손짓을 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근데 사실로 만들고 있잖아요. 아빠는 늘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린 스스로 다 짐작해야 했고. 근데 이건 명백한 행동이에요. 딸 둘 둔 사람이 엄마보다 어린 여자 만난다고? 너무 창피해요.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줘. 그냥 사람답게 대해줘. 그럼 엄마는요? 아빠가 그렇게 대했던 엄마는 뭐였어요? 엄마가 떠났을 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젊은 여자한테 그렇게 마음을 줘요? 정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그러다 천천히 수화를 전했다. 그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너도 알아야 할 것 같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손수건, 낡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손에 쥔 편지를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기억은 한 겹씩 꺼내졌다. 그녀는 연상이었다. 똑똑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 나는 늘 조용히 따라가는 사람이었지. 아무리 내 마음을 표현하려 해도 그녀는 웃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말은 칼 같았다. 나는 점점 더 침묵에 익숙해졌고 결국 우린 벽을 만들었다. 한 번은 딸 생일 케이크를 내가 직접 만들었다. 말하지 못하니 손으로 다 해보고 싶었다. 그녀는 케이크를 보더니 이딴 거 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이나 더 벌어와. 그날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릇을 씻었다. 그리고 마음도 같이 씻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정호는 말없이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조각을 바라보았다. 기억의 손이라 이름 붙인 조각. 자신의 손 위에 그녀의 손이 얹혀있는 형상이었다. 그는 조각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손을 조각할 때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나는 그저 누군가와 조용히 마주 보고 싶었다. 비난도 허락도 없이 손을 잡고 걷고 싶었을 뿐이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조각 위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책상 옆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당신의 손은 내 마음의 언어였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정호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모든 이야기였다. 공방에 불을 끄고 창을 닫으며 정호는 가만히 자리에 앉았다. 외부의 말들, 딸의 눈물, 자신의 과거 모든 게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은서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손끝이 떠오르고 계피처럼 은은한 향이 마음을 감쌌다. 이 손을 잡아도 될까? 나는 지금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정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사화, 조각의 확산, 조용한 경쟁. 정호는 기억의 손을 완성한 뒤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쌌다. 조각 하나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없었다. 은서를 직접 찾아가긴 망설여졌고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묻어두기엔 이 감정이 너무 크고 진했다. 공방 문이 열렸다. 수화교실에서 자주 들르던 선생이 밝은 얼굴로 들어섰다. 우와, 이거 손이에요. 세상에. 이 조각 진짜 감동이에요.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억하고 싶어서 만든 조각이에요. 우리 수화교실에 작은 갤러리 코너가 있는데 이 작품 전시해도 괜찮을까요? 학생들이 요즘 자존감이 낮아서 이 작품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정호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은 몰랐다. 이 조각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지. 며칠 후 갤러리 한쪽에 소박하게 놓인 기억의 손 앞에 수화교실 학생 하나가 멈춰 섰다. 그는 조각을 사진 찍고 영상에 조심스럽게 글을 남겼다. 이 조각은 청각장애인 남성이 만든 작품입니다. 자신의 손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깎은 조각이라고 해요. 누구보다 조용한 고백, 그래서 더 뜨겁네요.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됐다. 영화보다 예쁜 이야기, 이런 사랑 가능할까? 이 조각 만든 분은 누구죠? 정호는 퇴근길에 후배의 연락으로 영상을 보게 되었다. 작은 화면 속 자신의 조각이 수많은 시선 앞에 놓여 있는 걸 보며 그는 얼어붙었다. 이 손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서 버렸다. 숨기고 싶었던 마음이 세상에 떠밀려 나가버렸어. 그런데 왜 안 무서울까? 정호는 천천히 화면을 껐다. 그의 입술은 떨렸지만 눈빛은 잔잔하게 젖어 있었다. 그날 밤 수화교실 한켠. 은서 역시 영상을 보고 있었다. 이건 내 손이야.
그녀는 핸드폰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조각 속 손을 따라 자신의 손을 포겠다. 지금껏 수없이 반복했던 감정. 그러나 영상으로 만난 그 감정은 훨씬 더 진하게 다가왔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을 때 교실 한쪽에서 윤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영상 봤어요? 은서 씨도 봤죠? 그 손 제 손이에요. 정호 씨가 만든 거예요. 예전부터 은서 씨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을 봤어요? 아마도 공방에서 돌아오는 길이겠죠? 항상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말이 없지만 그만큼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손이 내 삶을 바꿨어요. 그 손 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네요. 그 사람 그냥 손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다 깎아낸 거였군요. 윤철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안에는 미련과 존중, 그리고 사라져가는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정호는 기억의 손을 다시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영상 속에서 확산된 감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숨는 대신 그는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멀리서 은서가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에 코끝을 간지럽히는 익숙한 향기. 계피차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향.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섰다. 이 조각 원래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당신 손을 직접 잡고 싶었어요. 나 그 영상 보고 무서웠어요. 우리만 알고 있던 조용한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 앞에 나가버려서 그 손이 다시 멀어질까봐. 내 손은 이제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당신 손이 닿는 데까지만 움직일 겁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쓸어내렸다. 그 손 위에 천천히 자신의 손을 올렸다. 수화교실은 이날 야외 수업을 공원에서 열었다. 학생들과 선생, 지켜보는 시민들 속에서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은서는 정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 손을 잡고 싶어요. 그럼 나도 당신을 처음처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퍼졌다. 저분 영상 주인공 아니야? 진짜 커플이었어? 대박. 조용히 해요. 지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은서는 사람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다. 정호의 손을 잡은 채 수화를 시작했다. 이 손이 내 삶을 바꿨습니다. 이 손이 있어 저는 말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정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아주 작고 천천히. 고마워요. 정말로. 공원은 고요했지만 그 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였다. 둘은 손을 맞잡고 공원길을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걸음마다 마음이 새겨졌다. 소리보다 선명한 사랑이 그들의 속삭임이 되었다. 오화, 사랑은 손끝에 남는다. 도심의 아파트 거실, 밤늦은 시간. 세진은 퇴근 후 무심코 켜둔 SNS 피드에서 아버지의 조각 영상을 보게 된다. 정호가 만든 기억의 손, 그 앞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수화를 보내는 장면. 그리고 그 남자의 손. 세진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눈이 커졌다. 이게 아빠? 영상은 이미 수만 번 재생되었고 댓글은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다. 이런 사랑이 진짜 존재해요. 저분이 만든 조각이래. 감동이다. 정호의 딸인 세진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왜 나는 저 손을 몰랐을까? 왜 저런 아빠의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을까? 세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조용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처음으로 되짚었다. 며칠 후, 공원 근처 작은 찻집. 은서는 뜨거운 유자차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세진이 들어섰다. 짙은 갈색 코트를 입은 채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저 기억하시죠? 정호 씨 딸입니다. 네. 그날 공방 앞에서 한 번 마주쳤죠. 영상 봤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몰랐거든요. 죄송해요. 그런 마음 주신 줄도 몰랐어요. 처음엔. 그리고 지금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매일 고민해요. 세진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입을 뗐다. 근데요. 그 손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은 없는데 그 손에 진심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두 여인은 말없이 뜨거운 찻잔을 감싸 쥐었다. 손끝에 남은 열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정호는 오랜만에 조각칼을 들었다. 이번엔 누군가를 위해 만드는 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조각이었다. 그는 천천히 나무를 깎으며 생각했다. 말이 없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조각이 완성되었을 때 그건 두 개의 손이 아니라 하나의 문이었다. 닫힌 마음을 여는 조용한 문. 햇살이 어슴푸레하게 깔린 공원. 정호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은서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의 심장은 그녀의 존재를 먼저 알아챘다.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 손이 계속 날 이끌었어요. 그 손 내가 잊지 않게 해줬죠. 두 사람의 손끝이 마주 닿았다. 그 순간 은서의 손끝이 정호의 손바닥을 천천히 훑었다. 촉감이 살아났다. 말보다 더 뜨겁고 기억보다 더 섬세한 떨림이었다. 정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며 숨소리를 죽인 채 입술 가까이 다가갔다. 뺨에 스치는 듯한 거리.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당신 향이 내 손에도 스며들었네요. 지금 들려요. 당신 마음이 그들은 천천히 일어섰다. 손끝에서 팔로, 팔에서 어깨로. 서로의 체온이 천천히 겹쳐지며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햇살 아래 두 그림자는 포개졌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하나의 선처럼 이어졌다. 그 어떤 언어도 필요 없었다. 그날의 공기는 향기와 체온과 촉감으로 가득했다.